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쟁 소식이 굉장히 좀 갑작스럽습니다. 네. 네. 뭐 전쟁 소식은 뭐 많이들 지금 접하셨을 거고요. 도대체 그럼 왜 이런 게 갑자기 터졌을까에 대한 그 궁금증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일단 그 미국이 중재해서 기억하시지만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간 그 관계 정상화 협상이 사실상 시작이 됐거든요.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있었죠. 그렇죠. 네. 그게 그 직전에 뭐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중재해가지고 이란하고 사우디는 그야말로 이란은 시아파, 사우디는 수니파 종주국이죠. 그야말로 앙숙인데 외교 관계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아차 싶으니까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를 이제 중재시키라고 해왔고, 그죠. 네. 나름 상당히 좀 속도가 빨랐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상당히 좀 난감한 입장이 된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마스 아시다시피 하마스는 이란이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직후에 그 레바논에 있는 무장 세력 여기도 이제 이란 지원을 받는 그 헤즈볼라까지 그 가세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사우디하고 이렇게 이제 화해하고 나서 또 이스라엘하고도 미국 중재로 가까워지는 거를 팔레스타인 쪽에서 회방을 놓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이란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네. 이게 뭐 주말 동안에 갑작스러운 소식이지만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사실 뭐 로켓을 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투입이 돼서 뭐 인질도 잡아가고 굉장히 희생자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게 지금 거의 최악인 거잖아요. 지금 이제 뭐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걱정하는 게 네. 이번 전쟁이 이제 본격적인 그 1950년 전에 그 네. 제4차 중동전, 욤키프르 전쟁 같은 걸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걱정을 하는데, 오늘 새벽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요, 물론 조심스럽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란 그런 관측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우선 네타냐후 그 이스라엘 총리가 오늘 새벽에 그 회견한 것도 보면요, 네. 그 가자지구 전면 봉쇄, 그다음에 가자지구 통제 뭐 회복하겠다 하고, 지금 조금 전에 그 영국 더 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 암살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중동 이스라엘하고 이쪽 팔레스타인 외의 그 중동 지역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한 그런 관측들은 아직은 조금 그렇게 좀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피해도 크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건 좀 확전이 될까, 이런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네. 여기 대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가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요. 네. 이번 그 사태가 미국의 그 영향력 약화, 특히 중동에서 이제 미국이 조금 그동안에 빠져왔죠. 그리고 다극화 체제로 바뀌는 상황에서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라든가 정치 집단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가 있는 데 대한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자기들 목소리를 높이려고 이렇게 좀 베팅하는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그 관계 정상화가, 물론 그 자체가 완전히 무산되지는 않겠지만 그 상당히 협상 과정이 더뎌질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네. 그 국제대학원 중동 분석가 얘기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사우디가 합의에 가까워지는 것을 하마스가 지켜보면서, 야, 이제 저기 우리가 올라갈 앉을 자리가 없어지겠구나 하면서 차라리 거기 가서 밥을 같이 못 먹을 바에야 그냥 음식에 독을 타자, 그렇게 결정한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 싱크탱크 아틀란틱 카운슬 그 중독 그에 있는 그 미국 전직 중동 전문가 얘기도 비슷합니다. 하마스가 이번에 그 집단 공격한 게 팔레스타인 문제가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협상에서 뒤로 밀리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사우디도 그렇고 미국에 인식시키려는 그런 절박한 어떤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또 그래서 일종의 판깨기라고 분석을 합니다. 비유적인 얘기를 뭐 의견으로 내놓은 거긴 한데, 식탁에 앉을 자리가 없으면 그냥 음식에 독을 타자.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사실
이란이 배후에 있느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이란은 뭐 아시다시피 하마스를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왔고 또 이란 자체도 이란에서도 이번에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사주한 거 아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그 정도의 능력과 그런 그 의지를 스스로 갖고 있다.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 하마스가 자기네 판단으로 한 거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덧붙이기를 그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뭐 자기들이 엄청난 뭐 첩보력을 갖고 있다고 그동안에 뭐 과시를 해왔는데 결정적으로 자기들이 실수한 거다. 그러니까 슬그머니 뭐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 흘려가지고 이게 이란이 뭐 이번 공격을 뭐 배후에서 사주했다, 뭐 기획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턱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고 이란 대통령도 팔레스타인을 지지하지만 네. 이번 공격과 우리는 무관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도 네. 기자들하고 컨퍼런스 콜 하면서 현재까지 자기들이 확보한 정보로는 이란이 이번 그 공격의 배후 세력이라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긋습니다. 미국도 이게 그 이란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비화되는 것을 좀 이렇게 꺼리는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일단 이란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일단 지금까지 입장을 내놓은 공개적으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그런 어떤 증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도 좀 신중한 네, 입장입니다. 신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 지원을 즉각적으로 한 거죠. 네, 그럼요. 네. 그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제 그 지난 토요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그 공격하고 나서 즉각 그 발표를 했죠. 네. 그 최신 항모전단 그 동지 중에 쪽에 배치하겠다. 지금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F-35, F-16 같은 전투기들도 현지에 추가로다가 배치한다는 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그리고 이제 뭐 군사 장비 같은 것도 주고 탄약도 주고 하는데 이거는 물론 공격력이기보다는 지금 외신들 분석은 네. 어떤 사태가 더 비화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 같다는 겁니다. 특히 하마스가 외부로부터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추가 지원받는 것도 견제하려는 그런 거 하고 플러스 분쟁이 확대되면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 중동 쪽에 강하게 주려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사태 터지고 나서 네타냐후 총리하고 계속 통화를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뭐 지킨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더 이제 뭐 관측되기는 더 이게 리스크를 더 감수하지 말라는 쪽의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 얘기를 보면요, 이번에 하마스가 외국인 포함해서 물론 엄청난 희생자도 났지만 다수의 인질을 잡아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민간 지역을 폭격을 계속하면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인질을 처형하겠다. 근데 보니까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금 14명이나 인질이 붙잡힌 걸로 지금 오늘 새벽에 그 에비제공에서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볼 때 하마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은 그 전면전 중동 또 다른 중동전으로 가려는 거를 서로 꺼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고령자, 여성, 어린이 이런 인질 납치 얘기가 소식이 워낙 많고 화면으로도 그걸 들어오는 걸 봤는데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피를 흘리는 뭐 인질들이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잡혀가는 모습들. 중국 쪽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는데요. 중국은 뭐 서로 자제하라 그리고 즉각 휴전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그동안에 쭉 내려온 게 이른바 그 두 개 국가 네. 방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하고 그 이스라엘이 별도 국가로다가 서로 독립적인 국가가 돼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그러면서 그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서방이 그동안에 중동 문제에 이렇게 개입하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개입하지 말고 중동 평화 프로세스 두 개의 국가를 현실화시키는 그동안에 사실 미국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최근에 이게 주춤했거든요. 이런 거를 그 속도를 내도록 거듭 촉구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구시보를 통해서 사설을 낸 거죠. 사설도 내고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도 그런 그 즉각 휴전하고 민간인 보호하고 상황 악화를 방지하자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두 개 국가 방안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러시아도 뭐 비슷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그 미국 상원 대표단이 그 중국이 가 있죠. 아마 오늘 돌아오는 모양인데 어제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네. 특히 이 대표단장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이 사람은 아시겠지만 아주 중국을 강하게 비판해온 강경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시진핑 만났는데 이제 어제 외신들 전하는 거 보면은 시진핑이 상당히 그 좀 잘해보자는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미중 관계가 전 세계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난 게 다른 미국 상원의원들의 견해도 듣고자 한다. 이게 다른 상원의원이라는 게 이제 공화당을 얘기하는 네. 거겠죠. 지금 또 그 시진핑 주석 얘기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개는 되는 반면에 두 나라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여러 대통령들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일반적인 방향은 평화공정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아마 팔레스타인 문제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좀 비슷한 입장으로 미국을 비판을 했고 이 와중에 미국 상원 대표단을 시진핑이 만났습니다. 그 얘기까지 지금 해드렸고요. 사우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사우디가 참 난감해졌죠. 네. 그 사우디는 이제 팔레스타인 편이고 또 이번에 뭐 빈살만 그 왕세자도 오늘 새벽에 우리는 팔레스타인 편이다. 뭐 그 점을 분명히 했는데 네. 사실 그 미국이 이제 압박하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에 나서 왔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 반대급부도 자기들도 얻는 것이 이제 무슨 뭐 원정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에 하듯이 우리한테도 어떤 그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그런 거 이제 조건을 내세워 왔죠. 뭐 그런 그래가지고 합의를 뭔가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네. 실리를 얻으려고 했는데 네. 이 사태가 딱 터지니까 난감해졌죠. 네. 그래서 사우디 외무부가 그 확전되면 안 된다. 민간인 보호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가 그동안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 점령, 그다음에 네. 어떤 그 아주 그냥 그 인권 탄압 같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촉발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고 해서 사우디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빈 살만 왕세자도 오늘 새벽에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지원한다. 네.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중동 전문가들 얘기는요. 사우디가 이렇게 좀 난처해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우리는 너희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하고 어떤 관계 정상화 협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에 등을 지는 게 아니라는 점을 그런 이제 하마스의 걱정을 불식시키는 거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 충돌 때문에 결국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니까 하마스가 이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좀 효과를 본 걸로도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지금 뭐 앞에서도 가장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미국이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라든지 외교에 굉장히 공을 들여왔는데 이런 관계에서 좀 복잡하죠. 어떤 속내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네타냐후가 이제 이번 충돌을 전쟁이라고 공식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를 몰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떤 또 다른 장애물이 사우디뿐만 아니라 바이든 입장에서도 사실 바이든은 선거 앞두고 그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면 이게 외교적으로 큰 성과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기억하시지만 2020년에 당시는 트럼프 행정부 때죠. 그때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 해가지고선 그때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그렇게 해서 그 온건한 아랍국들이 이란하고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바이든도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또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왔는데 이제 하나씩 가는 과정에서 이제 돌발 변수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이 전문가들 얘기는 중동 구조 이런 구도 재편과 관련해서 사우디하고 UAE, 아랍에미리 같은 데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이제 고무신을 좀 돌려 신으려고 신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제동이 걸린 거라는 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상당히 좀 난처한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연일치 솟고 있는 게 유가입니다. 약간 안정세를 찾고 있는가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가 뭐 연일 4%대 상승하고 있고 오늘 새벽에 또 4% 정도 네. 올랐죠. 뭐 유가가 단기적으로 올 거라는 건 다 관측이 됐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월가 전문가들 얘기는 과연 이게 그러면 근본적인 유가 이제 1970년대 그 1차 오일 쇼크처럼 네. 그런 사태로까지 갈 거냐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다. 예, 영향이 단기적이고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단은 직접적인 산유국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도 근거도 있고 있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그 1차 오일 쇼크 때는 아주 산유국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유가가 엄청나게 뛰게끔 유가를 많이 올려서 이제 어떤 압박을 가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산유국들이 오펙도 그렇고 오펙도 그렇고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유가 상승만 원할 거다. 뭐냐면 유가가 급등한다는 건 자기들한테도 부담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비해서 미국 전략 비축유라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설사 유가가 그 서방이 우려하는 이상으로 오르더라도 이런 식으로 완충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관계자들 얘기는 이번에는 유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 충격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게 있고 이제 특히 그 바이든 행정부 들어가지고 이제 이란 제재 이번에 뭐 동결 자금도 해제하고 인질도 서로 막 교환하고 해서 네. 이런 그 제재가 좀 약간 느슨해졌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 오펙 주요 산유국이거든요. 그동안에는 원유 제재를 트럼프 때 받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렇게 풀리면서 지금 산유량이 하루 300만 배럴이 넘고요. 그다음에 수출도 한 200만 배럴 정도가 거의 다 돼 가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이 사우디하고 더불어서 아까 그 이마란 특파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짜 이번에 그동안에도 감산하는 기조를 더 강화를 하면은 그때는 유가에 어떤 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게 월가적 오늘 새벽까지 그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과 뭐 팔레스타인이 직접적 산유국은 아니지만 주변에 특히나 이란의 그렇죠. 영향이 굉장히 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얘기고요. 1973년 뭐 4차 중동전 이 얘기를 계속해서 좀 네. 하게 되는데 이때하고 좀 비교되는 얘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뭐 네. 저 사우디도 그렇고 일제히 집단 그 감산을 했고요. 대폭 감산했죠. 그래가지고 유가가 그때 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1차 오일 쇼크였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 전반적인 그 관련 당사국들의 모든 움직임이 네. 그렇게까지 가는 거를 그래봐야 서로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는 게 현재로서의 관측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사실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이 지금 한 1년 8개월 정도 됐나요? 한 20개월 됐죠. 그렇죠. 네.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인 전쟁인데 또다시 지구상에서 이런 큰 전쟁이 그러니까요. 발발을 하나 확전을 하나 뭐 이런 걱정이 지금 그 오늘 새벽에 그 분석들을 보면요. 이제 인플레가 조금 좀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진정되기 시작해서 그렇죠. 뭐 금리 동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딱 터지니까 네.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건 인플레가 또 걱정된다는 그런 요소 이제 새로운 그 이제 걸림돌이죠. 네. 그다음에 인플레도 그렇지만 성장에 대한 지금 그 코로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이 조금 억제되는 듯 수 있다는 그 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연준도 고민이 깊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 그러니까 경제를 지나치게 망치지 않으면서도 네. 인플레이션도 잡고 지금 그 굉장히 아슬아슬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있었는데 갑자기 돈이 하나 쑥 빠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유가도 유가지만 세계 경기 회복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제 그게 관심인데 네. 일단은 조금 좀 두고 보자는 쪽이 얘기가 많습니다. 그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 사무총장이 그저께 미국 댈러스에서 전미 실무경제협회 회동이 있었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유하고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은 있을 거다. 그렇지만 본격적인 충격을 얘기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네. 그러면서 그리고 외신들도 그렇게 봅니다. 새로운 불안 요인은 틀림없는데 이번에 과연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그 월가 관계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먼지가 확 일어나가지고 이제 막 앞이 안 보이는데 이제 네. 먼지가 조금씩 가라앉는 것 같은데 아직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지 이게 이제 진짜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물이든 뭐 공기 중이든 부유하고 있는 뭐 불순물들이 좀 가라앉아야 그렇죠. 앞이 보이는 것처럼 지금은 그러니까 약간 지금 시간이 지금 허둥대봐야 괜히 넘어지기만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 이번 주에 네. 이제 15일부터 모로코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그 연차 총회가 열리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기서도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뭐 가장 사실 전쟁하면 큰 건 희생이죠. 희생자들이 없어야 된다, 가장 적어야 된다 이런 문제, 그리고 희생자들이 있을 때 아픈 마음들 뭐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경제도 뭐 두 번째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는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세계 있습니다. 경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네. 자체도 이스라엘도 지금 경제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세켈화 그 통화 가치가 엄청 빠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합쳐서 한 450억 달러 정도를 긴급 그 통화 가치 유지에 투입하는 걸로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그 외화가 한 2천억 달러 정도, 네. 그 중에서 300억 달러를 매각하겠다는 걸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통화 스와프 통해서 한 150억 달러를 정도로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네. 이스라엘 중앙은행이 그 시장에 개입하는 게 한 1년, 작년 1월 이후 처음이고 특히 갖고 있는 외화를 매각하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자기네 경제가 흔들리는데 상당히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그 극우 정부가 사법 개혁 강행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 세계화 가치도 엄청 빠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냥 전쟁을 키워서 자기들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완충제 역할을 할 거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싸움,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네. 그저께 이번에 이렇게 그 하마스가 공격한 게 네. 기억하시죠? 그 미국하고 이란이 그 죄수 맞교환하면서 우리나라에 동결돼 있던 그 이란 석유 판매 대금 60억 달러를 그렇죠. 풀어줘가지고 네. 그게 이란으로 갔지요. 네. 그 돈이 갔다는 겁니다. 바이든 주장은.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여기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쪽 얘기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브링컨도 어제 밤늦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60억 달러가 갔지만 그거는 순전히 미국 통제하에 인도주의 용도로만 쓰일 수 있고 우리가 감시하고 있고 지금까지 단 1달러도 거기서 그 계좌에서 나간 게 없다. 그러니까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 돈 때문이다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그냥 게. 저 같은 일반인이 네. 봐도요. 그 60억 달러가 갔는데 그게 하마스에 가서 뭐 이렇게 해서 공격을 했다. 그거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선거전에서 역시 네. 바이든이 이렇게 나약하게 하니까 저렇게 된 거다. 뭐 얘기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얘기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프간은 또 강진 사망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요. 네. 그 아브라함 협약 자기가 탁 만들었는데 거기다 바이든이 뒤에다 숟가락 하나 딱 올리니까 그것도 못마땅했을 겁니다. 오늘 지난 토요일에 아프간에서 바로 그 하마스 공격한 날 6.3 강진 터져가지고 네. 새벽에 보니까요 사망자 한 근처 3,000명, 한 4,500명 뭐 해가지고 뭐 근데 문제는 네. 국제사회가 전혀 그 구호를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지난 첫 강진 나오고 나서 36시간 사이에 비행기가 한 대도 들어간 게 없다는 겁니다. 탈레반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국제사회가 거의 외면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인데 지금 이거는 아무리 그렇지만 이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사태에 관심이 좀 쏠려서 그런 그런 것도 거다. 있죠. 아. 네, 지금 뭐 이 아프간은 지금 지진 때문에 난립니다.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좀 보도가 적게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히나 전쟁 얘기, 중동 지역의 이야기들 좀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